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차리장입니다. 이제 저녁 시간이 다가왔어요.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잠깐 그 방송을 봤는데 그 단통법 관련된 이야기를 봤어요. 단통법. 어떻게 보면 희대의 악법이죠. 악법 중에 최고의 악법이 단말기 통신법인 것 같아. 단통법. 이거 빨리 폐지를 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단통법 폐지하라고 지금 이렇게 지시를 한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런 선진국에도 없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호갱이 돼야 돼, 호갱. 미국 같은 경우에 보니까 미국에는 통신사가 대표적으로 세 곳이 있어요. 세 곳. 뭐 버라이즌 있고, 버라이즌 뭐 AT&T인가 거기 있고, 뭐 T모바일인가 있어요. 뭐 1, 2, 3등이라고 한다면은 자기들은 아주 치열하게 어떻게든 경쟁을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거의 공짜로 쓸 수 있도록 해준다고. 공짜로 경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갤럭시 S24가 공짜로 지금 쓸 수 있는 나라가 오히려 미국이야. 응? 우리나라 삼성이 만든 폰을 미국 애들은 공짜로 쓰는데 왜 우리는 고작 한 10몇만 원 그렇게 할인받아 쓰는지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개떡 같은 법을 만든 이 정부의 그 관료, 공무원, 예전에 2010년도인가? 그때 그럴 거예요. 박근혜 때. 이 박근혜 때 그 미래부 공무원들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통신사들하고 짝짝꿍해서 이지랄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휴대폰 하나 사려면 100만 원 넘게 사가지고 이렇게까지 호갱짓을 다 한 거야. 응? 이제 와서 이제 없애려고 하니까 통신사들은 배 아프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여론몰이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냐 없냐 그따위 소리 하고 있어요. 응? 단톡법 폐지를 하면은 당연히 폐지를 해야죠. 폐지를 해서 자유로운 경쟁 구도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싸게 살 수 있도록 해야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싸게 사야죠. 우리의 대한민국 삼성전자에서 만든 제품을 왜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거의 정가 비슷하게 다 주고 사느냐지.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고 이게. 오히려 공짜로 사도 지금 시원찮을판인데 미국 같은 데는 공짜 플러스 알파야. 뭐 탭도 줍니다. 뭐 워치도 줍니다. 그 정도예요. 공짜는 기본이고. 참 문제입니다. 어차피 통신비로 벌어먹기 때문에 남는 장사거든요. 우리 윤 대통령이 좀 과감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악법들 아마 싸그리 그냥 없애버리고 했으면 좋겠고, 그 당시 때 박근혜 때 보니까 참 깝깝합니다.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 당시 정치인들도 만장일치 이렇게 해놓고선 이제 와서는 그때 뭐 잘못했다 식으로 오히려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참 정치인들도 도대체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영상을 보니까 열이 확 받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호구 나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응? 우리 국민들이 참 호구 짓을 많이 당했어요. 응? 여러분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투표 잘해야 합니다. 응? 좀 답답합니다. 응? 하여튼 좀 휴대폰도 좀 싸게 샀으면 좋겠어요.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뭐 10만 원 정도만 사도 충분할 것 같고 이거 어떻게 뭐 130만 원, 150만 원 원래 뭐 정가는 있지만은 당연히 통신사에서 얼마 정도 다 자기들이 혜택을 줄 수 있는 건데 왜 그걸 정가를 주고 사느냐는 거죠. 요즘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 연초부터 이제 국내 증시 변동성이 전제 심화 중이잖아요. 그 가운데 보니까 글로벌 최대 투자은행이죠. IB 중에 하나가 골드만삭스예요. 골드만 애들인데 얘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코스피가 최대 2,85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네. 응? 최대 2,850포인트 갈 수 있다. 갑자기 띄워줘요. 2,850까지. 골드만에서 그래요. 선호 섹터로 보니까 기술, 뭐 자동차, 인터넷 등등 해서 고수익 방어주를 이제 꼽았습니다. 고수익 방어주를 꼽았고 특히 주목할 만한 테마가 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AI, 뭐 방위산업 등등 해서 산업적인 테마하고 고배당 그리고 PBR주, 정책 수혜주 그리고 후발주 이런 것들을 좀 유망하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1월 3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국 2024년 약세장 시작 이후 10가지 질문들 그리고 비중 확대 유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골드만에서는 코스피가 연초에 약세장으로 출발한 이유에 대해서는 시장의 기술적인 요인의 확대, 달러 강세, 채권 금리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하지만 올해 10년 만기 기준을 했을 때 미국 국채 수익률이 3.75%까지 갑니다. 3.75%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서 향후 코스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골드만삭스는 채권 시장이 연초에 미국 FOMC 정책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해서 아주 지나치게 낙관한 듯 보였는데 올해 5회 인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 금리 인하가 물가 하락에 따른 금융 정책 정상화에 의해서 나타날 것으로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더 견고할 것이다. 더 견고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의 실적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특히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반등은 25년까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지난해 반도체 기업들의 평균 실적이 전년 대비 39%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54% 정도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코스피가 상승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보니까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짚었습니다. 최근 정부는 기업들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기업 PBR, 그죠? 저기업이 아니라 저 PBR 그런 기업들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저 PBR 기업들. 골드만삭스가 이러한 그런 기업과 정부의 개선 노력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는요, 지속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감안할 때 한국은 보유한 순자산 가치 미만의 거래되는 기업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50% 이상을 차지한다.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서 기업 가치 상승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언급을 하는 거죠. 엿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최근 하락으로 코스피가 더 매력적인 그런 시점에 진입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입을 했다. 골드만은 바닥을 사는 전략, 그리고 전략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죠. 바닥을 사는 전략, 바이 더 딥. 하여튼 IT랑 자동차랑 인터넷 업종이 뭐 유명하다고 하네요. 좀 자꾸 뭐 요즘 저 PBR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유명한 투자처는 뭐 AI 쪽, 방위산업, 고배당, 저 PBR 이런 테마도 주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코스피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오를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오르고 또 삼성전자도 오를 거예요. IT나 AI가 발달하면은 당연히 반도체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까지는 올해 하반기보다는 올해는 좀 좋지 않겠나, 주가도 좀 신나게 오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좀 힘들더라도 한번 잘 참고 견뎌봅시다. 여기까지.